안녕하세요. 올해 31살 여자입니다. 거지근성, 그건 말로만 들었지 내 남편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요즘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평소보다 더 빠지는 것 같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진 것 같고 좋다는 거 다 써봤는데 별로 효과도 못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정말 열이 받아 살 수가 없네요. 남편하고는 연애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30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둘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했어요. 시댁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홀시모 밑에서 자랐고 시댁은 지방이에요. 홀시모 혼자 몸으로 동네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 서울살이 뒷바라지 해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이죠. 남편도 뒷바라지만 받으며 살 수 없었으니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적이 없고 취직 준비하면서도 짬짬이 일용직 같은 거 나가서 생활비 벌고 그랬습니다. 대학생활은 제가 모르지만 취직 준비하는 기간은 저랑 마침 연애를 시작했던 시기라서 그런 모습 보고 생활력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도 본가 안 내려가고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서 돈을 더 받는다고 명절 아니어도 집에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지만 같은 시간 일하고 돈을 더 받는 날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남들 다 쉴 때 힘들게 일하고 와서 녹초가 돼서 혼자 집에 있는 모습 보면 많이 측은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걱정되면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명절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명절 음식 먹으면서 분위기도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때 처음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줬고 남자친구도 그때는 염치도 있고 신세졌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잘했습니다. 생활력 강하고 저한테 잘하고 저한테 잘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시댁이 어려운 형편인 건 결혼할 때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취직 준비 기간이 길었지만 남편이 회사도 중견급 좋은 회사로 들어가서 연봉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취직 기간이 짧으니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2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4천만 원을 모아놓은 걸 보니 용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25부터 바로 취직해서 일을 했어요. 월급 많은 직장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것 조금 도와주시고 해서 5년 적금 부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합치면 1억 4천이었어요. 물론 제가 모아놓은 돈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편이 벌 돈이 더 많을 테고 저는 나중에 육아를 이유로 일찍 일을 그만둘 수도 있으니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남편이나 제가 다니는 회사가 둘 다 강남에 있었으면 대중교통 잘 되어 있는 경기권 신도시에 신혼집을 구해볼 법도 있는데 그쪽이라고 집값이 저렴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다니는 회사랑 남편 다니는 회사 위치도 서로 정반대에 있고 경기권에 있으면 출퇴근으로만 버리는 시간도 크고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엄청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이야 불경기라서 집값이 내려가네 어쩌네 하지만 그때는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대출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출이자 달마다 나갈 거 생각하면 저도 일은 나이가 아닌데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없나 싶었고 빌라 전세에 들어가자니 솔직히 TV에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안 좋은 것만 잔뜩 접했던지라 그건 내키지 않았어요. 월세 사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대출 받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그것도 내키지 않았고요. 친정부모님께서 제가 신혼집 구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보다 못해서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은퇴하시면 공기 좋은 곳에 집 짓고 살 계획이셨다고 해요. 은퇴 계획이다 보니 틈틈이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땅도 이미 가지고 계신 상태였고 구체적인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단지 시기를 생각하지 못해서 땅만 가지고 계시고 집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안하신 게 일단 친정집에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때 맞춰서 건축 허가도 받고 업자랑 컨택도 해보고 집을 바로 올리시겠다고요. 당장 저희가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나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집살이도 하는데 대릴 사위는 못할 게 뭐냐고. 그리고 암만 계산해봐도 집 지어지는데 암만 길어봐야 1년이 안 걸릴 거잖아요.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서울에 집이 생기는데, 그리고 남도 아니고 저한테는 부모님, 남편한테는 장인 장모님 한 가족인데 그거 불편한 거 감수 못하겠다고 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물론 부모님 집이 완공될 때까지 월세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릴 것도 아니고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신혼집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좋아하더라고요. 집이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돈을 모으는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대출 없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여유 자금도 훨씬 많아지고 자녀 계획 세우는데도 솔직히 제가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남편 외벌이 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눈치도 안 보였고요. 저희 결혼 날짜 맞춰서 친정부모님 은퇴 후 지내실 집도 토목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은퇴 후 보낼 집인데 업체 선정하는데도 조금 꼼꼼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친정부모님한테 집을 증여받았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증여세 다 냈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가지고 펄쩍 뛰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명의를 왜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남편이 서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명의를 곧바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이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세 또한 제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으로 다 해결을 했으니 일단은 제 명의로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무슨 억만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길게 하기는 했지만 같이 살았던 건 아니었으니 부부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돼서 공동명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그때 너무 서운해했어서 솔직히 조금 미안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 돈 얼마 들어가지 않은 거 알고 있으니 계속 우기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는 결혼 준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혼수를 새로 할까 하다가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나가시면 그때 저희가 어디 한 달 정도 지낼 곳을 구해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싹 다 새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 돈은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예정된 대로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되었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은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연애하면서도 저희 부모님한테 워낙 잘했기 때문에 같이 한 집에서 지내게 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나름 재미있고 추억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친정부모님한테 삭삭하게 잘하던 남편이 말 그대로 돌변해버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 밥 먹을 때 말고는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문 닫아놓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 불편해 죽겠다 티를 팍팍 내고 다녔어요. 연애할 때 저희 집에 놀러오면 알아서 청소기도 한 번씩 돌리고 식사 준비하시는 어머니 근처에 가서 자기가 도와드릴 건 없냐고 묻던 싹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저희 아버지와 반주도 같이 하고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같이 두면서 정말 집에 아들 하나 생긴 것처럼 잘하던 남편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그냥 불편한가 보다 하시겠는데 잘하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성질을 버럭 내면서 지금 제가 자기한테 바라는 게 대리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 맹목적으로 저희 부모님 기분 맞춰서 아양 떨고 애교 부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솔직히 저희가 큰 도움 받는 건데 해야 할 도리하는 게 어떻게 대리효도냐고 그랬죠. 반대로 제가 같은 이유로 시집살이 하고 있으면 밥때만 빼꼼 나와서 차려준 밥 먹고 들어가고
당신처럼 불편한 티 팍팍 내고 있으면 나한테 안 서운할 거냐? 아무 말도 안 할 거냐? 한마디 했죠. 할 도리 해야 하는 걸 데리오도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을 못하다가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느냐고. 진명이가 제 걸로 돼 있으니 따지고 보면 저만 도움을 받는 거 아니냐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사람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나랑 결혼한 게 당신이고 부부간의 신뢰가 쌓이면 그때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지금 집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 포기하겠다.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 둘이서 대출 갚아나가며 공동명의로 집 구해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또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당신 하는 행동이 딱 그거 아니냐고. 공동명의 해주기 전까지는 남처럼 지내겠다고 시위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뒤로 연애할 때 하던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문 쾅 닫아놓고 시위하듯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친정아버지 술상대도 해주고 집안일 같은 거 조금씩 도와주고 하면서 딱 할 만큼만 하더라고요. 약간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친정부모님이 조금 안심한 듯 보여서 저도 길게 말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친정에서 신세지면서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께 생활비명목으로 5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건 이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이야기가 돼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100만 원을 보내드려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한 거랑 다르지 않느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계산서를 들이밀면서 저희가 한 달 친정에서 지내면서 배달음식 시켜 먹은 금액하고 한번 부모님 모시고 같이 고기 먹으러 다녀온 것, 친정어머니랑 같이 장보고 와서 제가 계산한 것 등등 해가지고 금액을 싹 다 적어놨더라고요. 양가의 효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희가 친정에서 지내면서 안 해도 되는 지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돈만큼 자기 어머니한테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얼이 빠져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말로 배달음식이며 외식한 거며 심지어 장봐온 거 계산해준 것까지 지는 안 먹었나요?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어도 친정부모님이 닭다리는 사위가 먹으라고 주시는 분입니다. 다리가 2개니까 장인 장모님 드시라고 거절할 법도 한데 2개 다 지가 먹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밥 먹는다고 매일같이 고기 반찬 만들어 먹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장봐드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가족 결혼 전에는 평소에 그냥 마른 반찬에 국물도 없이 간단하게 식사 때우고 아침에는 밥 대신 누룽지 끓여서 숭늉 마시고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사위 배고프면 일할 때 힘 안 난다고 매 끼니마다 고기 반찬 해주시고 정 없으면 스팸이라도 한 조각씩 구워서 올려주시고 했어요. 자기 처먹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계산 대신 해준 게 효도라고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떠들고 있으니 저는 2차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하니 나중 가서는 자기도 자기가 억지 부리는 걸 아는지 자기가 가끔씩 장인 술상대도 해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니 그런 것도 다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요. 너 지금 여기 삭받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해주는 걸로 치면 부모님이 우리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지. 그렇게 하나씩 계산하고 들면 나도 똑같이 계산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으로 효도할 거다 하니 꼼짝도 못하더군요. 왜 그렇게 불공평해하고 자기 엄마 못 챙겨서 저렇게 안달인가 했는데 이때 싹을 보고 아예 일찍 관두던가 해야 했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홀씨목 걱정에 저러는 건 줄 알고 이해하려고 들었던 저와 저희 부모님만 중간에서 바보가 돼버렸네요.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부모님 은퇴 후 지내실 주택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때에 맞추어 부모님 이사 나가셨어요. 제 평생을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왔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지낼 생각을 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차로 2시간이면 보지 않느냐고. 그리고 2분 완전히 은퇴하신 거라 당신들이 오셔도 된다고.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 짐이 빠지고 나니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었어요. 부모님이 나간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제일 먼저 한 건
집들이 한다고 서울에 시어머니를 초대한 겁니다. 친정부모님 나가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 집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겠나 싶었지요. 남편이 어머님 데리고 집 소개해주는 동안 저는 간단히 과일 같은 거 씻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정부모님 계시던 동안 지내던 저희 방을 소개하면서 어머님께 이 방은 어머니가 지내실 방이라고 말을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어머님 계시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님이 피곤하다고 방에서 잠깐 눈 좀 붙이신다고 하는 동안 남편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지내실 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글도 모르냐는 듯이 어머니가 지내실 방이 어머니가 지내실 방이지 뭐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한테 방 한 칸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통보를 할 수 있느냐고 하니 남편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되려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여태 장인장모 내가 모시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엄마 차례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지낸 시간이 반년이 조금 넘습니다. 토목공사부터 인테리어까지 딱 6개월 걸렸고 허가 문제랑 기타 등등 해서 그거 길게 잡아봐야 2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는 시부모도 모시고 살아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우기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효도에 미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친정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얼마나 자격지심이 생겼기에 저러는 걸까요? 벌써 시어머니 와 계신 지도 일주일째인데 어머님도 그냥 여기서 눌러 살기로 정하신 건지 언제 갈 건지는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아들 덕분에 서울 생활도 다 해본다 하면서 좋아하시고요. 아직 원래 지내시던 곳 정리하신 게 아니니 돌아가시긴 하실 텐데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예요. 난데없이 거기 다 정리했다고 진짜 여기로 짐 싸서 오실까봐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4개월 만에 후기 보내드립니다. 공동명의 가지고 치사하게 굴던 게 저런 꿍꿍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려서 제 명의로만 집을 유지해둔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저희가 친정부모님 도움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차례라고 우기는 남편하고 더 길게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었는지 평소였으면 꼼꼼히 알아보고 빼도 박도 못하게 진행했을 사람인데 효도할 생각이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관계 증명만 가능하면 자기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르냐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애초에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결혼 전에 증여받은 거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저러고 있던 거예요. 결혼하고 친정부모님하고 곧바로 같이 살았고 살다가 두 분이 이사를 나가셨으니 집단에는 증여가 그때 이뤄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이나 마찬가지니 분할해 가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결혼기간이 고작 1년인데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나 있는지 어차피 소송으로 가봐야 시부모 봉양을 강요하는 남편한테 이 결혼에 대한 파탄 사유가 분명할 것 같은데 위자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플싸 싶었는지 그때부터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똥멍청이도 아니었는데 참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지. 결혼을 했으니 부모에 대한 효도도 똑같이 나눠서 해야 맞다는 게 남편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어머니한테만 잔뜩 기울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중 가서는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장인 장모님한테 하는 것만큼 두 명치의 효도를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남편이 고집 그만 부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친정부모님은 친정부모님대로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자 하고 부모님께 효도는 딱 남들 하는 만큼의 도리만 하자고 했으면 용서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정부모님한테 신세는 있는 대로 져놓고서는 혼자 자격지심의 시어머니한테만 효도해야 한다고 하는 저게 저는 이해가 도통 안 된다는 말이죠.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효도가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대리효도 시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다고요. 결국 효자 남편은 저보다 홀시어머니를 택했네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는 아직도 서울에 안 오시고 지방에 혼자 계십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이혼했다 죄책감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 갔을 때부터 혼자 지내던 아들 뒷바라지를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려니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자기 부모님만 소중하다고 생각한 남편은 모든 걸 잃고 저렇게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혼하게 되었을 텐데 괜히 저도 공동명의니 뭐니 제3분할이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을 때 빠르게 결단해서 빠르게 이혼해버린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바닥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돈 문제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있으면 바닥 그 밑에 못 볼 꼴까지 더 봐야 했을 생각만 하면 역시 이혼이 제 인생의 흠이 될 수도 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